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타임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인데요. 끝까지 들어보시면 여러분도 깜짝 놀라실 거예요. 혹시 시어머니가 남편을 아들처럼 키우라고 하신 적 있으신가요? 저에게는 그 말이 인생을 바꿔놓은 한마디였거든요. 저는 현재 32살이고 남편은 29살입니다. 제가 연상이죠. 저희에게는 이제 막 돌이 지난 아들이 하나 있어요. 지금은 아이와 둘이 살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되었는지 처음부터 차근차근 말씀드릴게요. 저는 어릴 때부터 공부를 잘했어요. 부모님도 저를 무척 자랑스러워 하셨고 대학교도 좋은 곳으로 갔죠. 졸업 후에는 대기업에 입사해서 지금은 과장까지 올라갔어요. 솔직히 또래 여성 중에서는 꽤 성공한 편이라고 생각해요. 회사에서 일만 하다 보니 연애할 시간이 없었는데 28살이 되어서야 지금의 전 남편을 만났어요. 소개팅으로 만났는데 첫인상이 정말 순수하고 착해 보였거든요. 키도 크고 외모도 괜찮았고요. 데이트를 하면서 조금 이상한 점들이 있었어요. 항상 어머니에게 보고를 하더라고요. 오늘 누구랑 어디서 뭘 먹었다. 몇 시에 집에 들어간다. 이런 식으로요. 처음에는 효자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게 아니었죠. 뭘 먹을지도 어머니에게 물어보고 어떤 옷을 입을지도 어머니 의견을 물었어요. 심지어 저와 데이트 장소도 어머니가 정해주시더라고요. 그때는 참 다정한 모자 관계구나 싶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정말 바보 같았어요. 교제한 지 1년 정도 되었을 때 남편이 프로포즈를 했어요. 로맨틱하게 준비한 건 아니고 그냥 우리 결혼하자라고 담담하게 말하더라고요. 저는 좋았어요. 나름 성실해 보이고 착해 보였거든요. 그런데 결혼 준비를 하면서부터 이상한 일들이 계속 생겼어요. 시어머니가 모든 걸 다 정하려고 하시더라고요. 결혼식장, 신혼여행지, 심지어 신혼집까지요. 제 의견은 전혀 묻지 않으시고 남편도 엄마가 알아서 해줄 거야 라고만 하는 거예요. 제가 제 돈으로 집을 마련하겠다고 했더니 시어머니가 우리 아들 명의로 해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때도 순진하게 결혼하면 어차피 같은 거지 하면서 남편 명의로 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정말 어리석었죠. 결혼식도 시어머니가 다 정하신 대로 했어요. 제 친구들이 너무 시어머니 말만 듣는 것 아니야? 라고 걱정했지만 저는 시집살이가 원래 그런 거 아니야? 라면서 넘어갔어요. 신혼여행에서 돌아와서 본격적인 신혼생활이 시작되었는데 그때부터 진짜 충격의 연속이었어요. 남편이 정말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밥을 해달라고 해요. 저도 회사 가야 하는데 말이에요. 나도 직장인인데 왜 나만 밥을 해야 해? 라고 물으니까 엄마가 항상 해줬는데 라고 하더라고요. 설거지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고 하고 빨래는 어떻게 하는지 모른다고 해요. 심지어 자기가 입은 옷도 빨래통에 안 넣고 아무데나 벗어던져요. 양말도 마찬가지고요. 제일 어이없었던 건 휴지예요. 화장실에서 휴지를 다 쓰고도 새 걸로 갈아 끼우지 않아요. 제가 휴지 떨어졌으면 새 걸로 갈아 껴라고 하니까 어디 있는지 몰라라고 하더라고요. 1년 넘게 그 집에서 살았는데 휴지가 어디 있는지 모른다니. 그래도 신혼이니까 하나씩 가르쳐 주려고 했어요. 설거지는 이렇게 하는 거야. 빨래는 이런 식으로 분류해서 하는 거야 하면서요. 그런데 가르쳐줘도 제대로 안 해요. 대충 하거나 아예 귀찮아, 몰라, 왜 나한테 시켜? 라고 해요. 가장 황당했던 건 음식 쓰레기 처리였어요. 바나나 껍질을 그냥 싱크대에 버리는 거예요. 이건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려야 해라고 하니까 그런 거 몰랐어라고 하더라고요. 29살이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를 모른다니 매일 싸웠어요.
저는 회사에서 스트레스 받고 와서 집안일까지 다 해야 하니까 정말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남편은 엄마는 안 그랬는데라는 말만 계속하는 거예요. 결혼한 지 3개월 만에 임신을 했어요. 처음에는 기뻤는데 입덧이 정말 심했어요. 냄새만 맡아도 토하고 하루 종일 속이 메스꺼웠죠. 그런데도 남편은 밥 안 해줘? 라고 묻는 거예요. 지금 입덧이 심해서 주방에 들어갈 수가 없어라고 하니까 그럼 어떻게 먹어? 라고 하더라고요. 본인이 해 먹으면 되는 건데 그런 생각은 전혀 안 하는 거예요. 임신 7개월쯤 되었을 때 정말 참을 수 없어서 시어머니에게 전화드렸어요. 어머니, 남편이 집안일을 전혀 도와주지 않아서 너무 힘들어요. 임신 중인데 이 모든 걸 혼자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시어머니 답변이 정말 가관이었어요. 며느리야, 우리 아들이 아직 어려서 그래. 내가 나이도 더 많은데 아들이라 생각하고 키우면서 살아봐라. 다른 집 여자들도 다 남편을 아들처럼 키우면서 사는 거야. 처음에는 농담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진짜였어요. 시어머니는 정말로 제가 남편을 아들처럼 가르치며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계신 거였거든요. 어머니, 그런데 가르치려고 하면 남편이 듣지를 않아요. 그럼 더 인내심을 갖고 가르쳐야지. 아이 가르치는 것처럼 말이야.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29살 성인 남성을 제가 왜 아이처럼 가르쳐야 하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출산 직전까지 일했어요. 배가 나와서 걷기도 힘든데 집에 오면 남편 밥 차려주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정말 죽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도 남편은 회사에서 힘들어라면서 소파에 누워서 TV만 봤어요. 드디어 아이가 태어났어요. 예쁜 아들이었죠. 그런데 신생아 돌보는 게 이렇게 힘든 줄 몰랐어요. 2-3시간마다 깨서 우유 먹여야 하고 기저귀 갈아야 하고 밤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남편은 나는 회사 가야 하니까 밤에 깨우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육아휴직 후에는 회사에 복귀해야 하는데 왜 저만 밤에 깨야 하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어느 날 제가 화장실에 가는데 아이가 울기 시작했어요. 남편에게 잠깐만 봐줘라고 했더니 나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라고 하더라고요. 그냥 안아주기만 하면 되라고 했더니 안 토할까? 다칠까봐 무서워라고 하는 거예요. 본인 아들인데 안아보지도 않겠다는 거죠. 기저귀 갈아주는 것도 냄새나서 못하겠어라고 하고 우유 타주는 것도 농도를 어떻게 맞춰야 할지 모르겠어라고 해요. 그럼 배우면 되는 건데 배우려고 하지를 않아요. 정말 답답해서 한 번만 가르쳐 줄 테니까 잘 봐라고 했더니 엄마한테 물어볼게라고 하면서 시어머니에게 전화하는 거예요. 신생아 기저귀 갈아주는 방법을 시어머니에게 물어본다니. 시어머니는 전화로 아들아, 그런 건 며느리가 하는 거야. 남자가 그런 거 할 필요 없어. 회사 다니느라 힘든데 집에서까지 그런 거 하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정말 기가 막혔어요. 제가 육아를 가르쳐 주려고 하는데 시어머니가 할 필요 없다고 하시니까 남편이 아예 손을 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매일 전화하세요. 우리 아들 잘 챙겨주고 있지? 우리 아들 밥은 잘 챙겨 먹여? 우리 아들이 회사에서 힘들어하는데 집에서는 편하게 해줘. 제가 어머니, 저도 힘들어요. 밤잠도 못 자고 아이 돌보느라 정말 힘들어요라고 하면 그래도 내가 엄마 아니야? 엄마가 힘들다고 하면 아이는 누가 돌봐?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럼 아빠는 뭐 하는 사람인지 정말 모르겠었어요. 육아휴직이 끝나고 회사에 복귀했어요.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출근하는데 정말 마음이 찢어지더라고요. 그런데도 집에 오면 남편 밥 차려줘야 하고 아이 돌봐야 하고 집안일 해야 하고
어느 날 정말 지쳐서 당신도 좀 도와줘라고 했더니 나도 회사에서 힘들어라고 하더라고요. 나도 회사 다녀. 그리고 내가 더 많이 벌어라고 했더니 돈이 전부야? 내가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지 알아? 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제 연봉이 남편보다 거의 2배나 많거든요. 그런데 집안일은 왜 다 제가 해야 하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다시 시어머니에게 전화드렸어요. 어머니, 저도 직장맘인데 모든 집안일을 다 할 수는 없어요. 남편이 조금이라도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시어머니 대답이 또 가관이었어요. 며느리야, 우리 아들이 아직 철이 없어서 그래.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차근차근 가르치면서 살아봐라. 나이 들면 철들게 되어 있어. 그런데 어머니, 제가 가르치려고 하면 남편이 어머니한테 하소연해요. 그러면 어머니가 또 우리 아들한테 너무 하지 말라고 하시잖아요. 그건 내가 너무 엄하게 해서 그런 거 아니야? 좀 더 부드럽게 가르쳐봐. 정말 모순이었어요. 아들처럼 키우라고 하면서 정작 가르치려고 하면 너무 엄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1년을 버텼어요. 정말 지옥 같은 1년이었죠. 남편은 변하지 않았고 시어머니는 계속 간섭하시고 저는 혼자서 모든 걸 다 감당해야 했어요. 어느 날 남편과 또 싸웠어요. 아이가 열이 나서 병원에 가야 하는데 남편이 나는 회사 일이 있어서 못 가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중요한 회의가 있었는데 말이에요. 당신도 아이 아빠잖아. 회사에 양해 구하고 같이 가자라고 했더니 그런 건 엄마가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정말 폭발했어요. 나도 직장인이야. 왜 육아는 다 내가 해야 해? 그랬더니 남편이 또 시어머니에게 전화하더라고요. 30분 후에 시어머니가 달려오셨어요. 그리고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며느리야, 우리 아들이 아직 어려서 그래. 내가 엄마처럼 생각하고 가르치면서 살아야 해. 다른 집 며느리들도 다 그렇게 살아. 내가 나이도 더 많은데 좀 더 포용력을 가져봐. 그때 제가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어머니, 저도 아들처럼 생각하고 가르치며 살아보려고 정말 많이 노력했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계속 간섭하시니까 안 되겠더라고요. 시어머니 표정이 굳어지시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야? 제가 남편에게 뭔가를 가르치려고 하면 남편은 바로 어머니한테 전화해서 하소연해요. 그럼 제가 어떻게 가르쳐요? 그건 어머니가 30년 동안 키우신 아드님을 제가 1년 만에 바꿀 수 있을까요? 어머니도 못하신 일을 저한테 떠넘기시는 건 너무 무책임한 것 같아요. 시어머니가 펄펄 뛰시더라고요. 이런 몰상식한 며느리를 봤나? 그래서 저는 더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더 이상 남편을 가르칠 수 없을 것 같아요. 이제는 안 되겠어요. 정말 하고 싶었던 말이었어요. 시어머니는 말문이 막히셨고 남편은 내가 너무 심하다면서 또 엄마 편을 들더라고요. 그날 밤 저는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요. 이대로 살 수는 없다. 아이를 위해서라도 이런 환경에서 살면 안 된다. 며칠 후 저는 남편에게 이혼하자고 말했어요. 우리 이혼해. 갑자기 왜? 갑자기가 아니야. 1년 동안 계속 이야기했잖아. 나는 더 이상 이런 식으로 살 수 없어. 남편은 당황해서 또 시어머니에게 달려갔어요. 30분 후에 시어머니가 화가 나서 전화하시더라고요. 며느리,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우리 아들이 뭘 잘못했다고. 어머니, 아드님이 잘못한 게 없어요. 어머니도 잘못하신 게 없고요. 다만 저는 더 이상 이런 식으로 살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야? 이혼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이는 제가 키우겠어요.
어차피 지금도 제가 혼자 키우고 있으니까요. 시어머니는 아이를 아빠 없는 자식으로 만들겠다는 얘기야? 라고 하시더라고요. 아드님이 아이 기저귀 갈아준 적 있나요? 우유 타준 적 있나요? 밤에 아이가 울 때 일어난 적 있나요? 없잖아요. 그럼 아빠가 아니라 그냥 같은 집에 사는 사람이죠. 할 말이 없으셨나 봐요. 며칠 후에 남편이 저에게 와서 무릎을 꿇고 빌더라고요. 미안해. 정말 변할게. 집안일도 배우고 육아도 할게. 엄마도 더 이상 간섭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어.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어요. 1년 동안 수없이 들었던 약속이었거든요. 늦었어. 나는 더 이상 당신을 믿을 수 없어. 이혼 절차를 밟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정말 충격적인 사실들을 알게 되었어요. 먼저 남편 통장을 확인해 보니 매달 시어머니에게 용돈을 보내고 있었던 거예요. 월 50만 원씩이나요. 제가 생활비로 준 돈을 시어머니에게 보내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뭐야? 왜 우리 생활비를 어머니한테 보내? 효도해야지. 그럼 당신 돈으로 해. 왜 내가 번 돈으로 효도를 해? 우리 부부 돈이잖아.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집안일은 안 하면서 효도는 제 돈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더 충격적인 건 남편 휴대폰에서 시어머니와 나눈 카톡을 보게 되었어요. 이혼 서류를 정리하다가 우연히 본 건데 정말 기가 막힌 내용들이 있었어요. 아들아, 며느리 돈 많이 버니? 엄마, 와이프 진짜 돈 많이 벌어. 나보다 2배는 더 벌걸. 그래, 아들아. 며느리한테 잘 보여. 나중에 큰 집으로 이사할 수도 있잖아. 엄마, 근데 와이프가 자꾸 집안일 하라고 해서 짜증나. 아들아, 그냥 적당히 들은 척만 해. 어차피 여자들은 바가지 긁다가 그만두게 되어 있어. 정말 기가 막혔어요. 저를 사랑해서 결혼한 게 아니라 제 돈을 보고 결혼했던 거죠. 제일 화가 났던 건 아이에 관한 대화였어요. 아들아, 손자 예쁘지? 응, 엄마. 그런데 밤에 자꾸 울어서 짜증나. 아들아, 그런 건 며느리가 다 알아서 할 거야. 너는 신경 쓰지 마. 엄마, 근데 와이프가 나한테도 아이 돌보라고 해. 아들아, 그런 건 여자가 하는 일이야. 너는 돈만 벌어오면 돼. 그럼 나는 아예 신경 안 써도 돼? 당연하지. 아들아, 너는 회사 일만 잘하면 돼. 아이는 엄마가 알아서 키우는 거야. 이 모든 증거를 들고 이혼 재판에 갔어요. 변호사도 이런 케이스는 처음 본다고 하더라고요. 재판에서 시어머니와 남편의 카톡 대화, 남편이 저 몰래 시어머니에게 보낸 용돈 내역, 그리고 1년 동안 제가 혼자 모든 가사와 육아를 담당했다는 증거들을 모두 제출했어요. 남편 측 변호사도 할 말이 없었나 봐요. 증거가 너무 명확했거든요. 시어머니는 법정에서도 며느리가 아들을 키우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고 하시더라고요. 판사님도 어이없어 하시더라고요. 남편을 아들처럼 키우라는 게 무슨 말씀이신가요? 성인 남성이 스스로 못하는 걸 부인이 가르쳐야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시어머니는 대답을 못하셨어요. 재판 과정에서 더 충격적인 사실들이 밝혀졌어요. 남편이 결혼 전부터 시어머니와 제 재산에 대해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는 거예요. 엄마, 신혼집은 내 명의로 하기로 했어. 잘했다, 아들아. 나중에 이혼하면 그 집도 우리 거야. 엄마, 와이프가 적금도 많이 있대. 아들아, 그것도 나중에 반 정도는 받을 수 있을 거야. 재산 분할로. 엄마, 그럼 우리가 완전 대박 나는 거네? 그러게. 아들아, 그러니까 조금만 더 참아. 몇 년만 더 지나면 우리가 유리해. 정말 소름 끼쳤어요. 결혼을 투자로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더 가관인 건 시어머니가 다른 아들 친구 엄마들에게 자랑했다는 내용도 있었어요.
우리 아들 와이프가 대기업 다녀서 돈 많이 벌어. 부러워라. 우리 아들은 언제 그런 와이프 만날까? 좀 나이가 많긴 한데 그래도 돈 많이 버니까 괜찮아. 우리 아들 복이지 뭐야. 집도 와이프가 사줬다며? 그래, 아들 명의로 해줬어. 나중에 이혼해도 우리 아들 거야.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다녔다는 게 정말 충격이었어요. 재판부에서도 이런 계획적이고 악의적인 결혼 사기는 처음 본다고 하시더라고요. 특히 남편을 아들처럼 키우라는 말이 사실은 모든 책임을 저에게 떠넘기려는 계획적 발언이었다는 게 증명되었어요. 시어머니와 남편이 주고받은 메시지 중에 이런 것도 있었거든요. 아들아, 며느리가 집안일 알려준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 엄마, 모른 척하면 돼? 그래, 아들아. 그럼 내가 며느리한테 아들이라 생각하고 키워라라고 할게. 그럼 며느리가 알아서 다 할 거야. 엄만 정말 똑똑해. 정말 치밀한 계획이었어요. 저를 완전히 이용하기 위한 각본이 있었던 거죠. 결국 재판 결과는 제가 완승이었어요. 아이 양육권은 당연히 제가 가져갔고 남편은 위자료 2억 원을 저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어요. 남편은 돈이 없어서 위자료를 못 준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 시어머니 명의로 된 적금이 꽤 많더라고요. 제가 준 생활비로 모은 거였죠. 그것도 다 압류했어요. 시어머니는 마지막까지 저에게 우리 아들 없으면 너 혼자 애 어떻게 키울 거냐라고 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답했어요. 어머니, 제가 이미 1년 동안 혼자 키웠는데요. 오히려 남편이 없으니까 더 편해요. 집안일도 절반으로 줄었고 스트레스도 없어졌어요. 그제서야 시어머니도 할 말이 없으셨나 봐요. 이혼 후에 혼자 사니까 설거지할 것도 적고 빨래도 적고 청소할 것도 적고 정말 평화로웠어요. 아이도 아빠가 없다고 찾지 않더라고요. 어차피 아빠가 있을 때도 같이 놀아준 적이 없었으니까요. 무엇보다 시어머니의 간섭이 없어지니까 정말 자유로웠어요. 매일 전화해서 우리 아들 뭐 먹었냐, 우리 아들 잘 챙겨주냐. 이런 소리 안 들어도 되니까 정말 속이 시원했어요. 아이도 훨씬 행복해 보여요. 집에 늘 긴장감이 있었거든요. 제가 남편과 자주 싸우니까 아이도 눈치를 봤는데 이제는 그런 게 없어졌어요. 회사에서도 일이 훨씬 잘 되기 시작했어요. 집에서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으니까 업무에 집중할 수 있더라고요. 올해 승진도 했어요. 아이 아빠는 한 달에 한 번 면접 교섭을 하기로 했는데 처음 몇 번은 왔어요. 그런데 아이를 어떻게 돌봐야 할지 몰라서 항상 시어머니랑 같이 오더라고요. 나 혼자는 무서워서 못 보겠어라고 하더라고요. 본인 아들인데 무서워서 못 본다니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몇 번 그러더니 아예 안 오기 시작했어요. 양육비는 법원에서 정한 대로 매달 들어오지만 아이를 보러 오지는 않아요. 아이도 아빠는 왜 안 와? 라고 묻지 않아요. 원래 같이 놀아준 적이 없어서 없어도 티가 안 나나 봐요. 지금 제 사연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이 있다면 정말 용기를 내시길 바라요. 특히 시어머니가 남편을 아들처럼 키워라라고 하시는 분들, 그 말에 속지 마세요. 그건 시어머니가 본인 책임을 며느리에게 떠넘기는 말이에요. 성인 남성이 집안일 못하는 건 부모가 제대로 안 가르쳐서예요. 그걸 아내가 가르쳐야 할 이유는 없어요. 그리고 정말로 남편을 가르치려고 해도 시어머니가 간섭하면 절대 안 돼요. 엄마가 둘일 수는 없거든요. 만약 정말로 남편이 변하기를 바란다면 시어머니가 완전히 손을 떼야 해요. 그리고 남편 스스로 변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하고요. 하지만 대부분은 변하지 않아요. 29살까지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 갑자기 변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너무 기대하지 마시고 본인이 행복한 길을 선택하세요. 아이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참고 살 필요는 없어요. 저처럼 혼자 키우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고 오히려 더 행복할 수도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혹시 시어머니가 다른 집 며느리들도 다 그렇게 산다고 하시면 이렇게 답하세요. 어머니, 요즘은 그렇게 안 살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살든 상관없어요. 저는 제 방식대로 살겠어요.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힘든 상황에 계신 분들 꼭 용기를 내시길 바라요. 그리고 혹시 남편을 아들처럼 키우고 계신 분들 정말 그럴 필요 없어요. 그건 여러분이 할 일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 오늘도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